네, 오늘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낙폭도 이제 1%에서 이제 나스닥 지수는 거의 3% 가까이 하락 마감을 하면서 상당히 컸는데요. 최근에 계속 이어졌던 베어마켓 랠리에 이 추진 탄력이 조금은 좀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3대 지수 장 초반에는 이제 중국에서 나온 코로나 봉쇄 완화라든지 코로나 격리 완화 뉴스에 따라서 소폭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장중 반락을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1.56% 하락 마감을 했고요. 다시 11,000선 아래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다우는 오늘 5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2.01%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다시 3,82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나스닥 지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오늘 2.98%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3% 넘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가의 급격한 반등 랠리가 일어났었고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약세장 가운데서도 이런 강한 모멘텀이 있는 랠리가 펼쳐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특히 이번 주가 반기말, 분기말 그리고 월말이기 때문에 리밸런싱 수요로 이번 주까지 랠리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오늘 또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시적인 모멘텀 또한 약간 흐지부지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 CNBC 방송이 이 베어마켓의 모멘텀조차 이제 흐지부지해졌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또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의 윌슨 전략가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약세론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이 정말 이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중간에 이렇게 살짝 튀어오르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이제 전체적인 매크로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확실한 호재가 있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이제 모두가 생각을 해서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 베어마켓 바운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것이 월가 전문가들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것이 과연 베어마켓 바운스인지 혹은 이게 아니면은 이 추세가 조금 전환하는 반등세인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베어마켓 바운스와 반등세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비록 이제 지난 4거래일 동안 주가가 8% 반등을 했지만 이런 인상적인 반등도 어떤 지속할 수 있는 이런 내구성을 보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호재 없이 시장이 올랐던 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멘트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제 다른 전문가도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 소비가 둔화되는 조짐, 소비가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후행 지표 중에서 둔화되는 조짐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리고 경제 활동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지만 이 전반적인 금융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긴축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고 있고요. 또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선행적인 지표가 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채권 시장이라든지 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둔화가 예견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월가에서도 굉장히 조금 여쭤보면은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 좀 약간 애매한 레벨인 것 같습니다. 워낙 주가가 이제 연초 들어서부터 정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분명히 지금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전체적인 긴축이라는 이런 큰 내러티브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가에 상승 베팅을 하기도 참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은 이제 다음 재료를 찾아서 좀 관망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전일 아시아장에서 중국 쪽에서 약간 호재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이어갔었습니다. 이제 중국이 그 해외 입국자라든지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 이 격리 기준을 기존에 21일에서 열흘로 단축을 했는데요. 또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자 이제 격리자들의 코로나 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조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은행들의 배당금 인상 소식도 있었는데요. 어제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 등이 배당금 인상을 결정을 하면서 지금 은행주들이 장 초반에는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강세 흐름이 이어지지는 못했고요. 오후 들어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투심을 조금 반전시킨 게 경제 지표가 부진했던 점을 가장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좀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7을 집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 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치라든지 월가의 예상치 또한 밑돌았고요.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것이 결국 이제 경기를 선행하는 경기를 조금 예상을 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지금 상당히 월가의 주목도가 높은 지표인데요. 이 지표도 조금 부진하게 나왔고요. 세부적인 내용도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6월 소비자 신뢰 지수 속에 하위 지수인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가 치솟았는데요. 지금 12개월 동안에 인플레 기대 지수가 8%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1987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이제 30몇 년 만에 가장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상당히 지금 투자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직전 FOMC 직전에 있었던 이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에서 이제 크게 시장을 흔들고 또 크게 연준의 이런 자이언트 인상을 촉발한 것이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였습니다. 기대 인플레 지수라는 지표를 중앙은행이라든지 정책 당국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인플레 기대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투심을 악화를 시켰습니다. 또 오늘 주택 관련 지표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제 S&P 스탠더드 앤드 퍼스 코어로직에서 케이스 실러와 함께 이제 집계를 하는 주택 가격 지수가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지수가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주택 가격이 20.4%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사실 전월의 상승률에 비해서는 소폭 완화가 된 수준입니다. 이제 지난 3월에 똑같은 지표가 역대 최고 상승률을 찍었었는데 이 역대 최고 수준에서는 소폭 낮아진 수준이긴 했지만 여전히 주택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0% 이상 급등을 했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의 거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를 하는 것이 이제 거주 비용입니다. 이제 렌트 같은 것이 이제 이거는 뭐 그 주택 판매 가격 지수이긴 하지만요. 지금 렌트 가격 같은 것이 상당히 인플레의 거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요인이고 이제 렌트 같은 것이 치솟으면서 연준이 사실 이렇게 고강도 긴축을 하는 것도 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주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조업 활동 지수도 부진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오늘 미국의 리치먼트 6월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지수가 무려 마이너스 19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전월치였던 마이너스 9보다 크게 하락한 수준이고 경기 위축을 시사하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투심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네, 오늘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 입장을 되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미국 경제가 둔화를 할 것이다, 경제 성장이 둔화를 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침체로 빠져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성장이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가오는 이제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은 50bp에서 75bp의 그 범위에서 인상이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의 기준금리 전망치는 3%에서 3.5%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집계에 따르면 이제 올해 금리가 1.5%포인트 더 오를 것이다라는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 침체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 경제는 침체에 접어들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파월 의장이라든지 연준 쪽에서는 경제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제 실험 고용 시장을 크게 이제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을 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은 항상 조금 앞서 나가죠.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을 유력하게 반영을 하고, 또 침체에 이미 우리가 빠져들은 걸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월가의 굉장한 유명 인사가 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캐시 우드가 이제 미국 경제는 이미 침체에 빠져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캐시 우드가 오늘 CN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미 경기 침체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캐시우드를 비롯해서 월가 유명인사들 그리고 투자은행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재고 문제입니다. 지금 이 공급의 재고량의 공급과 이 수급이 좀 교란이 일어나면서 재고가 이제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이 너무 많은 재고가 경제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 있는 이 재고량이 자신이 커리어에서 처음 보는 수준의 대규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캐시우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45년 가까이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시우드가 이렇게 자기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이 재고 어떤 대란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를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캐시우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가지를 틀렸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인플레가 조금 일시적이다라고 본 그런 것에 우리가 지금 틀렸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인플레에 관련된 이런 월가라든지 연준의 이런 전망도 틀렸었고요. 그리고 공급망이 이제 2년 이상 이렇게 교란이 된 것조차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공급망 교란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역시 이제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연준의 어떤 그 transitory inflation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 이제 코로나 초반까지만 해도 연준뿐만 아니라 이 월가의 모든 애널리스트 그리고 월가의 모든 투자은행들은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 일 것이라는 것에 뜻을 같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대세였고요. 또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끈질기게 경제에 붙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었습니다. 역시 이제 공급망 문제라는 것이 이제 한두 개 분기 이후에 다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월가에서도 여기서 이제 가장 잘 나간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이제 시장을 정말 이렇게 크게 교란시키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전쟁 이슈가 터지기 전만 해도 이제 전쟁을 현실적으로 전망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는데요. 결국 지금 이렇게 증시의 불확실성이 정말 높고 하루에 주가가 3~4%씩 움직이는 이유가 예측해왔던 모든 모델이 거의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런 흐름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도래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캐시우드 같은 경우 정말 극도의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수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아크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도 축소를 했다, 줄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세장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보고 있는 종목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34개로 축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나 줌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업체 로쿠 같은 경우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의 highest conviction이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여기서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재고 문제가 상당히 월가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 굉장한 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어제 그 CNBC와 CN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재고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미국의 이 대형 업체들, 뭐 월마트라든지 타깃, 갭 이런 회사에서 미국 소매 업체들에서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할 때 반품을 받지 않는, 즉 이제 환불을 할 때 이제 원래 우리가 썼던 그 제품을 다시 돌려줘야 되죠. 그래야지 환불이 되는데 이제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존에 샀던 제품을 받지 않는 이런 반품 없는 환불, 이런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서 이제 일부 품목에 대해서 반품 없는 환불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제 당연히 이제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미 발송이 된 물품을 다시 기업에서 돌려받아야겠죠. 그래야지 그 어떤 수지가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반품에 이제 연관이 되는 비용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이제 반품하려면 일단 그 물건을 다시 보내야 되고요. 기업의 부담으로 물건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고 그것을 다시 재포장을 한다든지 제품을 다시 이제 가공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추가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그 어마어마한 반품량을 보관할 장소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큰 문제입니다. 이제 이때가 옛날에 이제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유가가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지니까 이제 기름을 공짜로 줘도 이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이 보관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재고 문제가 사실 미국의 인플레 향방을 좀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는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S&P 500 지수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 에너지를 제외하고 전 섹터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에너지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 섹터 중에서 지금 연초 대비해서 유일하게 이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섹터인데요. 오늘 이제 오마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이제 옥시덴털에 대한 지분 추가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옥시덴털 페트롤륨에 대해서 지분을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높여오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라든지 크레디트 스위스, 월가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지금 에너지 종목에 좀 투자를 확대하라는 권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제 종목별로 보면 그 소비 기업들이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소비자 신뢰 지수도 상당히 부진을 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소매 판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의문이 계속 생기면서 배드앤배드웍스라든지 홈디포 그리고 메이시스 같은 종목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회계연도 4분기의 실적은 다소 이제 예상치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선방을 했지만 이제 1분기 실적이 다음 1분기 실적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오히려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나이키가 5% 이상 오늘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주도 오늘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AMD 같은 경우 6% 이상 하락을 했고요. 장중에 엔비디아도 4% 이상 장중 하락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오늘 5%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애플사가 내년에 이제 자사의 제품 중에서 퀄컴의 모뎀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개별 호재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중국발 코로나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여행주가 일제히 상승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에어라인스 관련 종목, 항공주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라든지 아메리칸, 델타 에어라인스가 5% 이상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이제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재개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디즈니도 소폭 올랐습니다. 네, 오늘 이제 빅테크 중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도이치방크가 오늘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확인을 하기는 했지만요.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 투자 목표 주가를 이제 $1,250로 제시를 했었는데 $1,125로 내렸는데요. 여전히 지금 테슬라 가격이 오늘 $700를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도이치방크가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불확실한 업계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그 영업적인 실행력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지금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2분기가 이제 악재의 최정점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좀 이후에는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이 소매 판매 기업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동반하면 결국 이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타겟발 이제 쇼크도 얼마 전에 있었었죠.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월가에서는 이제 대체로 빅테크 이런 소매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투자회사 스티펠 같은 경우 아마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요. 아마존 같은 경우 외부 자본의 민감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잘 버틸 수 있는 빅테크 종목이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이외에 알파벳도 경기 침체에 좀 지지력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가 큰 폭 조정받고 특히 나스닥 지수가 큰 폭 내리면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시총 상위 종목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